도설선원 무디따 합창단이 하면 스님이 작사한 찬불가 17곡 신곡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합창곡부터 솔리스트와 소리꾼의 독창까지 찬불가의 다양한 연주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을 소외계층을 위해 서울 봉은사가 대규모 김장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독거 어르신과 요양원, 지역 아동센터 등에 나누기 위해 10,000포기의 배추를 준비했습니다. 서울 진관사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고3 학생과 가족들을 위한 사찰 음식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찰 음식 조리법을 배우며 가족 간의 정이 더욱 돈독해지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전영우 국민대 명예교수가 조선 후기 250년간의 산림 황폐사를 추적해 책을 출간했습니다. 전 교수는 잘못된 조정의 산림 정책과 낙후됐던 양묘, 조림 기술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도설선원 무디따 합창단이 하면 스님이 작사한 찬불가 17곡의 신곡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합창곡부터 솔리스트와 소리꾼의 독창까지 찬불가의 다양한 변주로 뜨거운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손에 꼽히는 수좌에서 찬불가 포교사로 변신한 하면 스님의 가사는 혼탁하고 분노로 가득한 세상에 맑은 향기로 피어올랐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 듣는 이의 가슴을 울리는 소리꾼 이유아 씨의 노래가 끝나자 공연장이 떠나갈 듯 관객의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도솔선원 무디따 합창단의 하모니가 펼쳐지고 소프라노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백중날 부모를 그리워하는 자식의 절절함으로 바뀌고 테너의 묵직한 음성은 연불 산매의 깊이를 더합니다. 도솔선원 무디따 합창단이 지난 3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하면 스님이 작사한 찬불가 17곡의 신곡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발표회는 무디따 합창단과 솔리스트, 봉은사 유마일 남성 합창단의 협연으로 뜨거운 찬불가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하면 스님은 함께 기뻐하라는 무디따의 의미처럼 기쁨도 아픔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자리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어렵게 힘들게 보내시는 유족들과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공연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첫 무대를 위해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준비한 무디따 합창단은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감동을 받는다며 연말 아름다운 회향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스님의 시를 읽으면은 감동받는 게 너무 들어가고 단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그 가사에 심취를 돼가지고 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저희도 오히려 너무 행복합니다. 손꼽히는 수자에서 찬불가 포교사로 변신한 하면 스님은 산사의 생활과 수행자의 삶에서 영감을 얻어 지금까지 70여 곡의 가사를 직접 썼습니다. 스님의 찬불가는 깨침의 소리가 되어 혼탁하고 분노로 가득한 세상에 맑은 향기가 되고 있습니다. 글을 쓰실 때 그 내용들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곡마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마다의 특징을 이렇게 음미하시면 아주 좋은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세상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을 만들겠다며 찬불가 108곡의 원력을 세운 하면 스님. 스님의 시는 노래가 되어 새로운 음악 불사로 세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에 꽤 많은 눈이 내리면서 본격적인 겨울에 들어섰는데요. 추운 날씨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소외계층을 위해 서울 강남 봉은사가 대규모 김장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눈 내린 서울 봉은사 주차장에 간이천막이 대규모로 들어섰습니다. 천막 아래는 강원도 평창에서 공수해온 고랭지 배추가 한가득. 주말을 맞아 일손을 거들기 위해 찾아온 신도들과 사중 스님들은 절인 배추에 김칫솔을 버무리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봉사 연등에 하고 있는데 날씨 별로 춥지 않고 10,000포기나 한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와서 해야죠.
김장철을 맞아 봉은사가 지난 3일 마련한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의 김장축제. 독거 어르신과 요양원, 복지관, 지역 아동센터 등의 김장을 나누기 위해 1만 포기의 배추를 준비했습니다. 수백 명이 달라붙어도 몇 시간을 들여야 마칠 수 있는 고된 일이지만 도반들과 함께하니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도 굽고 눈도 많이 와서 올까 말까 좀 망설였는데 막상 와보니까 여러분도 많이 계시고 해서 즐겁고요. 정말 축제에 참여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사부대 중에 정성 어린 손길로 버무린 1만 포기의 김장은 비닐에 담아 배송하기 좋게 꼼꼼히 포장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는 봉은사에서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봉은사 김치 담근 이 날은 일종의 재능 기부 그리고 시간을 보시하는 이 개념도 있어서 잔치라고 생각하셔서 참여하시고 공덕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축제에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이은재 이사장과 임직원도 동참해 일손을 보탰습니다. 이은재 이사장은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에게 김장 후원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함께 나눔으로써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김장 다 할 때까지 모두 함께 같이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보이지 않는 그늘을 없애기 위한 봉은사의 자비행은 계절이라는 시간과 사찰이라는 공간을 넘어 시방세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고3 학생과 가족들을 위한 사찰 음식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찰 음식 조리법을 배우며 가족 간의 정이 더욱 돈독해지는 뜻깊은 행사였는데요. 입시에 지친 수험생과 그 가족을 위한 사찰 음식 체험 현장에 이석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능 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이 서울 천년고찰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와 함께 사찰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스님의 설명에 따라 먹을 만큼 알맞은 양의 찹쌀을 연잎에 담습니다. 콩과 대추, 은행과 잣을 찹쌀에 얹고 정성스레 연잎을 감싸줍니다. 최고의 양념은 마음이기에 정성을 다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원래 이런 거 싫어. 처음에 이런 식 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마음이 너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연잎밥 많이 먹긴 했는데 만들어 본 건 처음이라 재미있기도 했고 새로웠어요. 오랜만에 3대가 한자리에 모여 같이 사찰 음식을 만드는 사이 가족의 정은 더욱 돈독해집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함이 묻어나고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연꽃밥을 처음 해봤는데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다 만들어지면 어떤 느낌일지도 궁금합니다. 아이랑 같이 이런 것도 해보고 또 다른 새로운 또 추억도 앞으로 나중에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수험생과 부모님을 위한 진관사 사찰 음식 체험. 고3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은 삶의 주인이 되라며 한 명 한 명에게 일일이 오색시를 채워주고 희망찬 미래를 축원했습니다. 항상 또 행복은 만족하는 자의 몫이에요. 음식에서도 항상 내가 청정하고 여복해야 돼요. 나다워야 돼요. 그리고 항상 유연이라는 것은 자비로워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모두 꿈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3 학생과 가족들은 진관사 사찰 음식 체험을 통해 가족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마음의 성원 진관사, 당신은 부처님이시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태고종이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 스님 등은 지난 2일 양주시청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태고종은 김장김치 1,000kg과 컵라면 150박스, 두루마리 화장지 150박스, 고무장갑 500켤레 등을 지원했으며 청년사도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양주시장은 서로 조금씩만 도와준다면 소외 이웃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태고종은 종로구청과 고양시청에도 자비의 물품을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자비 나눔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잘 사신 분들에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과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한번 더불어 사는 그런 마음도, 그래서 같이 전하고 받고 하면서 행복한다면 그게 이제 불교에서 할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 포교사들의 포교 전진대회가 지난 3일 경상남도 진주 MBC 내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도법사 쌍계사 포교국장 덕용스님, 고성 옥천사 주지 마가스님, 박해덕 경남지역단장, 장건환 포교사단 부단장 등 4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한 해 동안 모범적인 활동을 벌인 지회를 뽑아 포상 격려했습니다. 박해덕 경남지역단장은 코로나19로 활동의 제약이 컸지만 지난 4월 창원 용지공원 일대에서 자비명상 걷기 수행을 한 포교원과 함께 성공적으로 치렀다며 포교사 한 명 한 명의 관심과 정성이 경남지역단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이날 포교전진대회는 1부 법회, 2부 마가스님의 영화 불효자 관람, 3부 총괄 팀별 단합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천안 각원사가 지난 3일 티웨딩 천안에서 제19회 불교대학 총동문회 송년법회를 개최했습니다. 법회에는 각원사 조실 법인스님, 각원사 주지 및 학장 대원스님, 사업연합회장 인경스님, 김태흠 충남도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임건태 신도회장과 불교대학 성기만 동문회장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원스님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내니 힘든 일도 즐겁게 하고 있다며 포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동문과 포교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법인 스님은 화가 100만 가지 장애의 근원이라며 특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 위로하면서 생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총동문회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해 송년법회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제주 원명선언 참선재단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사회와 불교를 주제로 기획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3일 제주 원명선언에서 진행된 포럼은 참선재단 이사장 금강스님과 동명대 정승한 교수, 중앙승가대 박수호 교수가 참석해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체 유튜브로 생중계된 포럼에서 정승한 교수는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팬데믹 이후의 일상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발표하며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사장 금강스님은 전염병과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현 시대에 종교의 역할과 개인의 권리, 사회적 의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총평했습니다. 소나무 박사로 유명한 산림학자 전영우 국민대 명예교수가 조선 후기 250년간의 산림 황폐사를 추적해 책 조선의 숲은 왜 사라졌는가를 출간했습니다. 전 교수는 잘못된 조정의 산림정책과 낙후됐던 양묘, 조림 기술 등 때문에 조선의 숲이 사라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는 산림이 울창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산림은 급격히 황폐화돼 조선 말기에는 대부분 민둥산이 됐습니다. 평생 산림 연구에 몸담은 전영우 국민대학교 명예교수가 조선 산림 황폐화의 원인을 낱낱이 추적하고 책 조선의 숲은 왜 사라졌는가를 출간했습니다. 이거는 산림학을 전공하는 제가 해야 할 일이라서 시간을 들여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사회에 적어도 교수라고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할 도리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 교수는 조선의 숲이 고갈된 이유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합니다.
지배층의 안이한 살림 인식과 이기적인 살림 이용, 양묘와 조림 기술의 부재, 부실한 제재 도구와 운송 수단 등 다각적으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지금껏 한국 학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톱에 대해서 신경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문에 이 내용을 제일 먼저 양묘가 없어서 숲이 망가졌다면, 톱이 없어서 우리 숲이 결단이 났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믿겠느냐라고 서문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 전 교수는 많은 문헌 검토와 고증을 거쳤습니다. 특히 정조시대 퇴역 무인이었던 노상추의 일기가 조선 후기 민간과 사찰에서의 살림 육성과 상황을 생생히 전하는 주요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용적인 분야에 관심이 없었던 성리학자들은 살림에 대한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고 19세기 농업 백과였던 임원 경제지에는 천여 종의 조선 수목 중 60여 종만 수록됐습니다. 책은 조선의 후진적이었던 살림 정책과 기술을 상세히 분석하고 낱낱이 밝혀내면서 현대의 살림 정책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지혜롭게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 안 그러면 조선의 살림 정책을 반복할 수 있다. 우리는 숲을 옳게 경영한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암중 모셔가듯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책 조선의 숲은 왜 사라졌는가는 무지와 무관심이 만들어낸 조선의 살림 파괴의 역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오늘날 살림 관리의 중요성과 방법론을 현대인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합천 도원사 나눔회가 올해에도 지역불자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불사에 앞장섰습니다. 나눔회는 지난 3일 도원사 법당에서 지역불자 대학생 5명에게 각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포교와 보살행에 앞장선 3명을 선발해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수여식은 전 제주 관음사조실 종호스님, 김해 송원사주지 법광스님, 김태호 도원사 신도회장, 이한신 합천군 의원 등이 동참해 인재불사와 지역 불법 홍보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종호스님은 자비사상을 실천해 극락정토가 시현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으며 원각스님은 자신의 의도대로 아름답게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김태호 신도회장은 이웃에게 다가가는 여여한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불교환경연대가 제2회 지구를 생각하는 환경 톡톡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울산 불교환경연대는 지난 3일 울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상임대표 천도스님, 전 상임대표 법일스님 등이 함께한 가운데 환경 콘서트를 개최하고 우수활동단체와 개인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나모라 합창단의 축하 공연에 이어 에코가수 라마의 사회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천도스님은 지구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복을 짓는 마음으로 함께 활동해줘서 감사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내년의 활동들을 기약하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울산 불교환경연대는 불자 사진가 서진종 작가와 함께 시간을 주제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전시작품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환경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고성 옥천사가 경내 자방로의 보물 지정을 기념하는 연화 옥천 계산 1347주년 예술제를 열었습니다. 주지 마가스님의 내 마음 7가지 보물을 찾아서를 주제로 7개 공연팀의 노래와 춤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대웅전합 자방로를 무대로 지역 주민과 불자들이 어우러져 흥을 더했습니다. 마가스님은 의상조사가 산문을 연 지 1347년이 된 옥천사는 임진왜란 승군들의 근거지였고 일제강점기 백초월 스님을 비롯해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천년 고찰이라며 옥천사에서 힐링과 평안을 얻어가라고 당부했습니다. 만다라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해피만다라 문화원장 동희 스님이 옴과 북두칠성의 빛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인사아트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오방색을 중점으로 먹과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낸 5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에 7부처님과 대운부처님, 공부처님으로 9부처님을 만다라 형식으로 담아냈습니다. 동의스님은 만다라의 대중화로 온 세상을 해피템플로 만들어 전염병뿐만 아니라 불협화음으로 일어난 전쟁까지 종식되도록 기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